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미 증시가 생각보다 낙폭이 굉장히 컸죠. 거의 마이너스 4% 가깝게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과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 국내 증시도 그 여파에 따라서 사실 개파락을 하고 다행스럽게 좀 일부 반등은 하긴 해 주었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코스닥도 마이너스 1.6%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도 1.1%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도 하락을 면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요새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고요. 또 특히나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 크게 또 밀렸죠. 굉장히 하락의 강도 그리고 날카로움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라 이 안에서 많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종목 들어갔다가 손절을 좀 하고 나왔었는데, 그만큼 떨어지는 칼날이 굉장히 무섭게 떨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항상 주의와 또 명확한 손신절의 근거를 잡고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손절 원칙 지키시면서 이런 떨어지는 칼날 매매할 때는 더더욱이 더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반등 성공해 국내 증시 반등은 하였으나 환율이 1265원을 넘어섰습니다. 1250원만 넘어도 정말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했는데, 1265원, 즉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로 높은 구간, 즉 코로나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과거 패턴상에서는 1250원대는 바닥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애플 실적 발표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뭐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빨간 하루였어요. 테슬라가 큰 폭의 급락을 보였었는데, 뭐 추세대를 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 추세가 깨지면서 내려오는 거라 테슬라 일단은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애플이죠. 애플이 실적 발표를 잘 해서 추세를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아랫 구간을 위협하게 된다면 미 증시가 전반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저점을 이탈을 시켰죠. 시간 외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위치나 상태들이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장이 마감하면 이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여전히 이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또 까딱 잘못하다가 보면은 페이스북 주가도 굉장히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미 증시 또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약간의 불안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는 미 증시가 4% 가까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저점 이탈을 하며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무겁게 만들어 놓고 출발하는 국내 증시였는데요. 우선 오늘 국내 증시로만 보면 미 증시 폭락 대비 매우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이 테마만 돌아가는 시장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종이 없어요. 업종. 뭐 2차 전지가 좀 그나마 실적 기반으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약간 위태위태해 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실적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아니라면 조심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전 양시장 개파락 이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조금 생기면서 일단은 중국이 2%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시장 흐름 속에 지수는 일부 반등하면서 마무리되는 정도 흐름이었는데 여전히 반등의 강도가 약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번 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실적 발표는 확인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이후 시간에 오르긴 하는데 오늘 밤은 페이팔과
메타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간밤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확정 소식에 테슬라가 급락을 하였는데, 미국을 지탱하는 애플과 테슬라 중 테슬라가 먼저 꺾였기 때문에 그 다음 대장 애플이 꺾이게 되면 대장주가 전부 다 꺾이게 된다는 점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꺾이기 전에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가장 늦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면은 강남 집값이 가장 늦게 떨어지겠죠. 변두리 집값이 먼저 떨어지고, 수도권 지역이 떨어지고, 그 밖에 예를 들면 분당 이런 쪽에서 집값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강남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대장주가 가장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박스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 애플 정도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무조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팜유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제한에 일부 제외 이슈가 섞이면서 관련주들이 급락까지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많았던 시장이고, 그동안 시장에서 아주 강력했던 곡물 테마가 오늘에서야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고 날카롭게. 원래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창형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도 무섭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는 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형이란 말은 떨어질 때 반등 없이 떨어지고 끝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따가 예시 차트를 몇 개 좀 보여드리고요. 또 간밤에 러시아가 폴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그 루블화로 결제를 안 하는 나라들에게 수출 중단을 시사를 했죠. 그로 인해서 오늘도 해지 테마주 위주에서만 강세를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대성에너지 상에 들어가고 GSE 상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점심 정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대성에너지와 GSE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매매를 하는 방식이고, 모든 매매는, 그리고 모든 주식은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원리보다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요. 기법이라고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돌파가 되면은 폭발하는 게 주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부터 강세를 보였던 UAM 관련 섹터가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차기 정부의 이 정책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건지 일단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종목군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한신기계 하나 정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요. 로봇은 슈림 로봇은 테마, SPG는 실적으로 나눠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주항공 섹터 종목군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이쪽 섹터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섹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 그 다음에 펄어비스의 급락. 오늘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5% 하락을 했는데, 참 내용이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뉴스만 좀 올렸습니다. 검수완박, 요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검은 수요일 완전 박살이라는 내용으로 참 기사를 만들었던 걸 보면서 참 한번 올려봤고요. 자, 그럼 시장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나스닥 시장 차트를 보면요, 어제 4%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일단 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지점을 우리는 굉장히 빨리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빨리.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 안 되고 굉장히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흐름을 확인하고 매매 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은 상해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일단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좀 다행스럽게 우리 증시도 좀 따라갔는데, 중국 시장을 보면은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렸죠. 거의 이 저점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비교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중국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 현재 이 지점은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이 맞습니다. 강력한 지지 구간이 맞는데 이 자리가 다시금 이탈이 나왔을 때는 강력한 저항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 증시가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오늘 이 아래 꼬리를 다른 게 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간 부분이 미 증시에 대한 선반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미 증시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 지점을 하향 이탈하면서 나오는 음봉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하고 비슷해요. 이런 자리에서 올려놓고 그냥 개파락 시켜버리고 올려놓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조심해서 지금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한번 보죠. 코스피는 이미 코스닥보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이런 구간이 코스피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더 시장에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료주 먼저 좀 볼게요. 일단 한일 사료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눌림 매매를 고민은 했는데 따로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창형 종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것만 조금 추후에 대장주 안에서만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보더라도 한일 사료 하나만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떨어지게 된다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나오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가 또 순간 반등은 나오는데 그 반등의 폭을 잡아먹고 매매하기가 녹록치만은 않죠. 그렇지만은 대장주는 떨어져도 반등은 잘 주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한일사료뿐만 아니라 뭐 한일사료가 떨어지니까 뭐 고려산업 그 다음에 한탑 등등 보면은 엄청나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눌림으로 들어간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눌림을 안 봐야 되겠죠. 이런 쪽은 눌림을 안 보고 대장주 몇 개만. 자, 파묘 관련해서 저녁까지 샘표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뭐 하염없이 밀리다가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돌려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샘표를 좀 들어갔다가 오늘 손절은 샘표에서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은 76,600원, 76,000원에 손절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반등은 한번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버티다가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잘라야 정석적인 매매죠. 잘라야 되는데 기대를 하다가 손절이 좀 늦어서 이 종목은 오늘 손절을 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샘표는 손절을 하나 하고요. 아마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보기는 할 것 같은데 비중은 실어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창형 종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과거 휴마시스 이런 종목분들이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고점 부근에서 대량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염없이 밀려버리는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빠르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거는 100% 차익 매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밀려버리게 되죠.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창형 종목군들이 되는 거예요. 창형 종목군들이 되기 때문에 실적과 업황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테마 성격으로 올라가서 눌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러시아에 폴란드 등 이 천연가스를 공급 중단을 수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늘 아침에 대성 에너지가 빠르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죠. 아침에 좀 빠르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를 GS2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좀 세웠습니다. 회원님들한테는 6,5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진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얼핏 보면 높은 자리에요. 6,500원 자체도 18%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매매를 한다면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간 이 많은 매물을 가지고 돌파를 못하고 있었죠.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가 갭을 높게 떼어주고 오늘은 무너지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종목을 매매는 오늘 좀 했고요. GSE는 매매를 좀 했고 이 구간에서는 약손절 정도 되고 여기 이 구간에서 눌림을 다 받아서 가서 여기까지 해서 매도를 다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파동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서 이 파동 자체가 거의 8%짜리 파동이 이 자리에서 발생이 된 거라 매도는 충분히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6,500원 라인 한 번 더 왔었는데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매는 따로 하지는 못했고요. 대성에너지 오전에 올라갈 때 눌림에 좀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때 여기서 불타기를 하고 재돌파 좀 밀렸다 재돌파 나올 때 추가 매수해서 위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대성에너지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고 오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GSE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나머지 에너지 섹터들이 동반해서 다 올라갔던 부분에 이런 관련된 에너지 종목군들을 안 볼 수가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오늘은 에너지 섹터가 시장 주도 섹터였다 보니까 이런 섹터에서 흐름이 좀 많이 나왔고요. 자, UAM 관련해서 오늘도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베셀이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시가 캡을 4%뿐이 안 들어줬죠. 미국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보면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대를 먹고 올라가는 신고가 영역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 상따를 해서 좀 넘어왔던 건데 그렇게 크게는 수익은 이 끝까지는 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한 15% 정도 15%권에서 분할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봉 가기 전에 여기에서 아마 다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VI 들어가는 시점에서 다 매도를 해서 수익은 잘 났고요. 여기서 그리고 베셀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너무 상승의 폭과 각도가 매우 가파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 일단은 UAM 관련된 통신, 인프라 이런 쪽인 종목인 것 같은데 과거 스펙 합병으로 일단은 올라왔던 종목이죠. 과거에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일단은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이 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까지 해서 두 종목 정도 이 UAM 관련 테마를 좀 집중해서 좀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테마 섹터 자체가 UAM 드론 관련된 테마인데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올랐으니까 위에를 본다라기보다도 충분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이쪽 테마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LIG 넥스원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일단 오늘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는 안타깝게 어제 들어갔었는데 오전에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아서 약손절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저희 매수가가 79,0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언저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시장 가이던스는 250억을 바라봤는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500억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라 이 구간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죠. 이런 자리까지는 네, 열어놓고 눌리면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우주항공 섹터가 좀 꿈틀대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과거 우주항공 섹터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서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앞에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이 뚫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에서 일단 또 박스를 그어 놓고 잘 관찰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P 위성도 최근 그때 뭐 누리호 발사하면서 약간의 실패, 반의 성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그래도 바닥을 잘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우주항공 섹터가 AP 위성도 그렇고 스타트랙 아이도 전반적으로 이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새로운 sek터 테마 중에 하나가 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서 특히 이제 우주항공청을 산청인가요? 경상도 그쪽에 만들고 이쪽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미는 하나의 중점 과제다 보니까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 조금 관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잘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주항공 섹터로 생각이 들고요. 우주항공 섹터.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석탄 관련해서 KPF라는 종목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시간에 약간 한 2% 정도 밀렸네요. 밀렸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약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군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차례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은 좀 나왔는데 이 파동을 못 들어가 가지고 사실 이 구간에서 눌림을 추천을 드렸는데 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이 파동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이 파동을 좀 못 먹어서 좀 아쉬운데, 일단 이 종목 하나 들고 넘어가고 있고, 오늘은 오후장에 한솔 로지틱스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시간에 까지는 안 보고 네, 전량 매도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종목군들이 당일 대응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참 그게 연속성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스웰이라는 종목도 지금 5월 1일자로부터 과거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이제 ZTE라는 중국 통신회사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있죠. 그게 이제 5월 1일부터 납품을 시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신호가 좀 나와서 좀 매매를 했었고, 앞 구간에서는 그 뒤에는 전혀 매매를 하지 않다가 종가에 들어간 부분은 이 거래대금이 네, 앞자리 다 넘기는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좀 나왔고, 상한가 구간에서 무려 24%를 뺐기 때문에 단기 낙폭이 좀 컸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시간 외 막타임에 네, 반틈 팔고 반만 또 가지고 넘어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중간에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요. 참 지저분한 종목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저분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불타기를 하면서 좀 올라갔었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칼처럼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참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최근 지금 시장은 좀 안 좋지만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해성 DS, 자화전자, 이렌텍 등등 일부 소수의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28일 날 현대차, 기아차 뭐 관련해서 대기업들 중고차 시장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장중에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오토엔이라는 이 종목의 주가의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참 여러모로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게 발표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매도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거 확인한 이후에 그래도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는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뭐 뉴스가 나와서 바로 들어갔는데 대량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뉴스의 팔아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